안녕하세요. 딜마을입니다. 외환시장,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옮겼습니다. 원달러,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조금 밀렸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조금 심각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하락하면은 원달러 또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외환당국이 어떤 시장의 불안 심리를 갖다가 잠재우기 위해서 매도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2연 15전 하락했습니다. 별다른 이슈는 없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지금 온통 코로나19 이야기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지금 이탈리아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확산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다우 빠졌습니다. 미국제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1.5m 떨어졌습니다. 30년짜리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사상 최저치랍니다. 그만큼 안전자산으로 돈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달러지수 최근에 많이 올랐죠.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달러엔도 좀 떨어졌습니다. 달러엔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유로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1.08이 지지되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유국 갈등 우려 때문에 유가는 소폭 빠졌고요. 이란 코로나19 첫 확진 나흘 만에 8명 사망했답니다. 이탈리아도 지금 세 번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의사 원격 진료를 해준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주력산업 셧다운 공포가 있고요. 좀 전반적으로 경제에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 국내선 감축을 하기로 했고 이런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쉽게 안 떨어진답니다. 월요일이 무섭습니다. 울산 시민 일상 바꾼 코로나19 공포. 부산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요. 강주도 확산 공포로 예식장도 설렁했답니다. 확진자 달아간 대전 삼정가들 손님 발길이 끊긴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들입니다. 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시장 보겠습니다. 루니 캐나다 달러도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달러가 많이 빠졌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캐나다 달러가 2020년 들어서 가장 크게 올랐다. 이런 기사가 났고 파운드도 올랐습니다. 영국의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온 모양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통화들 조금 올랐습니다. 그동안 브라질 레알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저점을 기록하면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2개월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7.05에 거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블화는 코로나 공포 때문에 조금 밀렸고요. 코로나 공포 때문에 동유럽 주가들 빠졌고 포린트 헝가리 통화 올랐습니다. 터키 리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리아하고 긴장관계 코로나 위기 터키 리라가 좀 빠지면 원달러도 원화 가치도 떨어지는 그런 옛날에 과거에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남아프리카 통화 랜드는 조금 커버를 했고요. 금 가격은 1.5% 올랐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다우 이제 확실하게 머리를 숙인 모습입니다.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8500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무너지면은 제가 볼 때 275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베어마켓 침체당에 들어간다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지수 보시면은 많이 올랐다가 한 방에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올랐죠. 또 많이 빠지고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는 99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계속 한염없이 밀리고 있는데요. 전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많이 빠졌습니다. 1% 늦게 하락했고 기간이 5,300억 원 그냥 주 때렸습니다. 차익 실현 나갔죠. 2월달에 20일간 수출 실적이 12.4% 증가를 했는데 반도체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중국계 수출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악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2,180억 원 순매수를 보였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헤드앤솔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2060선 요 부근에 지지선이 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빠질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면은 달러도 위쪽으로 조금 열어놓고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시장 위안화도 강세 보였습니다. 7.05까지가 넘어 안착했고요. 넘었으면은 그 다음에 7.09 이장 7.10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달러 강세 요인입니다. 지금 주변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원달러 강세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요인 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죠. 외환 당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흉흉한 소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불안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원달러는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외환 당국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입하는 거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원달러 전망 해보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1220원대에 저항선이 있습니다. 요 한번 타치할 가능성이 있고 밑으로는 1195원 부근, 그러니까 1195원에서 1220원 사이 이렇게 변동성을 높게 잡고 이번 주를 보겠습니다. 자,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2009년 신종 플루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 금통에 있는데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달러 상승 요인입니다. 소비자 심리, 기업 실사 지수, 경제 심리 지수, 산업 동향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표들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올라가면은 외환 당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제조업, 그 다음에 4분기 국내 총생산, 내구재 주문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달러 위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 당국이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매도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경제 뉴스 보겠습니다. 미국 쪽에 별다른 없고요. 독일 IFO 기업 환경 지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로 약세는 달러 강세입니다. 따라서 유로 약세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경제 관련 지표를 보는 것입니다. 독일의 IFO 기업 환경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지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고 있고요. 미국의 여러 총재들 연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소매 판매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일왕 탄생 대체 휴일로 금융시장을 올 일본은 휴장한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국민 인민대표회의 연례회의가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이상 금융시장, 외환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투자 되시겠습니다. 건강 조심하고요. 감사합니다.